안녕하세요.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한반도 재난 상황에 대한 보건의료 대응 방안의 강의를 맡은 김소윤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법 윤리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일반적인 재난 상황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우리 한반도 내에서 재난이 됐을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난보건의료 대응에 대한 국제 기준, WHO의 해외 재난의료 지원 기준, 그리고 각 국가별로 재난보건의료에 대한 대응 체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한반도 재난 시 보건의료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한 응급의료 또 보건의료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국제 기준 부분입니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불예측적인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적 기관 및 개인 조직들의 효과적 대응 활동과 신속한 복구 활동이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위 재난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재난 및 인명의 피해 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혼란 상태에 따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대형 재난을 사회의 기본 조직과 기능을 와해시켜 외부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체계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1991년에 존슨이라는 분이 재난 분류 체계를 한 부분은 자연재해와 준자연재해 그리고 인위재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는 지구 물리학적인 재해, 또 생물학적인 재해가 있고요. 지구 물리학적 재해는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학적 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자연재해와 인위재난에 대해서 이제 이 재난의 분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준자연재해는 장기간의 환경변화와 위기적인 특성이 없는 그 재난이라서 일반 행정관리 대상으로 보기도 해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는 준자연재해는 재난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스라는 분이 1977년에 했던 재난 분류는 크게 자연재해와 인위재해, 그리고 기후성 재해, 지진성 재해를 자연재해로 보고 인위재해를 사고성 재해와 계획적 재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나 폭동, 전쟁 등은 계획적 재해로 인위재해에 포함되는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 분류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일반 행정관리 분야의 재난은 재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응급의료랑 재난보건의료를 이제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재난응급의료라고 했을 때는 법적, 의학적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를 행하는 것, 그래서 재난의 특수성과 응급의료의 보편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난보건의료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재난 시의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위를 모두 다룹니다. 그래서 재난의료보다는 통합적인 체계의 재난 대응 및 복구의 상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WHO에서 해외 재난에 대한 의료 지원의 기준은 초기 응급의료 제공은 재난 초기 48시간 이내에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인명구조가 목적이고 재난 발생 24시간 이내에 현지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팀은 재난 이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 그래서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의료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나라, 그 재난이 있는 지역 자체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난 이전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의 현지 자원으로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필요 물품, 숙식 등 최소한의 부분만 가지고 활동하고 가까운 이웃나라
나라에서 이제 보통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나라의 어떤 피해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 및 문화에 익숙한 인력이 투입돼서 바로 현지인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외상 및 내과 질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는 3일에서 15일 사이에 대해서는 피해 지역의 긴급한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서 3일에서 5일 이내에 활동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물과 전력이 복구되기 이전까지 현장 병원에서는 자급자족 가능하도록 출동되는 팀들은 그런 물품들을 같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피해 당국의 보건 상황이나 언어, 문화 등이 존중되어야 하고 의료시설 및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진단, 치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현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후에 철수한다는 전제하에 현지 의료와의 협조가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WHO와 파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 의료 지원팀의 준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고 질 관리하고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견 전에 사전 조율을 하고 파견 후에는 현지 의료 시스템과 통합이 돼야 됩니다. 파견 시작 전부터 조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해외 지원팀의 역할은 피해국의 보건당국이나 현지의 국제기구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서 자기들끼리 하고 오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피해에 관한 조사와 필요한 의료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주러 갔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그 현지에서 재해가 난 곳에서 조달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식량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능하면 가져가는 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해외 의료팀은 지원팀은 등록 후에 활동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의료팀은 자체 인증을 포함한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여국에서 사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뭘까? 그래서 저희가 준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팀 아니면 지원하는 공여국에서는 일단 약품 준비가 충분한가, 약품 공급을 위해서 물류 공급 체계가 갖춰졌는가, 수원국의 보건부 또는 WHO 지침에 익숙하며 준수할 의향이 있는가, 의료진의 숫자, 치료 수준, 숙련도, 언어 및 문화, 보험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인근 지역 방문 가능한 능력과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동형 현장 병원이 필요한가, 이동형 현장 병원 내 다음의 전문가, 공중보건 전문가나 역학조사자, 식수 및 위생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상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비용 지불의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 담보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동형 현장 병원의 설치 장소, 식수, 전력 등 사용 가능한 자원,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병원, 이동형 현장 현장 병원 설치를 위한 미리 준비된 장소의 유무, 그리고 수원국이 상호 협력자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장소 준비나 설비, 안전, 추가 인력, 운송, 숙소 등에 대해서 수원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고 담당자는 누구고, 수원국에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동형 현장병원 담당 연락관이 선정될 것인지, 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되고 부상자의 규모와 중증도, 해외 지역사회만의 특별한 보건의료 문제가 있는지, 가장 가까운 지역 병원 또는 보건소의 상태는 어떠한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지역 의료진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과 수원국에서 어떤 정보 및 보고서를 원하는가, 미리 지정된 형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변형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여국 또는 지원하는 팀에서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국가별로 재난보건의료 대응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영미 모델과 불독 모델이 있는데요. 영미 모델은 영국과 미국의 모델인데 병원 전 처치 단계를 주로 응급구조사가 담당하고 직간접적으로 의료 지도와 관리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불독 모델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모델인데 의사가 병원 전 처치 단계를 주로 담당하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전문 응급구조사가 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토안전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 FEM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는 전 부처의 재난 관련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과 자원동원을 총괄하고 재해 대비 계획과 복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해 또는 비상사태 선포 후에 연방정부 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상설조직 비상운영센터 EOC를 운영하고 비상지휘체계는 담당 공무원과 EOC 담당자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같이 되어 있고 수색, 인명구조, 화재 진압, 이재민 구호 등 업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송 전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의학과 의사의 의료 지도에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응급처치 후에 응급의료센터 및 1급 외상센터 등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국민재해사무국에서 중앙 집행기관인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총괄부서 없이 각 부서별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비상위원회나 비상운영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재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NHS 기반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 기관에 연락 후에 현장 처치 및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는 지역 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일반의가 있는 소규모 병원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대형 사고에 관한 지침이 병원별로 존재하고 모든 직원의 수행 업무 및 방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토청과 소방청이 주요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담당 부처가 바뀌고 지정 기관에 각각 재난 관련 기구를 두고 재난 방제 회의 및 재난대책본부와 협력해서 수행을 합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부분은 정부 중심의 하향적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증도를 분류를 하고 1차, 2차, 3차 응급센터로 구분해서 이송을 합니다. 병원 도착 전까지는 의료 지도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송하기로 결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자세한 의료 지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재난이 지진이나 화산 등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 국토청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재난관리기구는 재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재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복구 재난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적인 기초의 공고화를 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은 국제 적십자기구의 북한 지부인 조선 적십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 적십자회에서는 전국 차원 및 도 단위 재난 대응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역에 파견돼서 구조활동, 음용수, 천막, 텐트, 시사도구, 위생도구, 생수병, 정수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외에 필요한 대응은 국제기구 등에서 북한 정부가 요청하는 부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난응급의료 체계는 재난응급의료위원회, 재난응급의료를 위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볼 수 있는데 재난응급의료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119 구급대, 시민사회단체, 기타 전문 학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및 질관리, 평가, 효율적인 제공과 운영 정책에 대한 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응급의료 시설로는 중앙재난외상센터, 지역별 거점 재난외상센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대응은 보건복지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등으로 나누어서 대응 및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또 민간 이송업 등에서도 대응하는 역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의료 지원팀, DMET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신속 대응반이랑 DMET 체계가 있는데, 신속 대응반은 보건소에서 구성하는 현장 활동팀입니다. 그리고 중앙 DMET, 권역 DMET, 지역 DMET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이 어느 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 인력은 그 보건소 신속대응반, 중앙 DMET, 권역 DMET에 따라서 이렇게 다음 표와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등이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대응들 재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재난 긴급구호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라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72시간 내에 현장 도착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조 및 탐색 위주의 1차 긴급구호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이내라고 했을 때는 북한과 일본,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15개 국가 등의 긴급구호대 파견 및 구호품 지원 시 군 수송기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군 수송기를 이용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중심의 긴급구호대 표준 편성은 의료팀, 방역팀, 지원팀으로 나눠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해외 긴급구호대장은 외교통상부 인도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차석을 또 할 수 있고, 의료팀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명하는 분, 또 방역팀장은 소방청에서 지명하고, 지원팀장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조정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팀장에서는 의료반, 그리고 이렇게 의료반 중에서는 이재민 진료구호대 진료를 하는 부분과 모바일 클리닉을 운영하는 이동진료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팀장에서는 방역소독반으로 구조대 방역요원 등이 방역을 실시하고, 지원팀장에서는 물류와 홍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내 또는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되는 그런 대응인데, 우리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반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에 대해서 북한과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남북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 체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의 재난 대응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국제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십자사가 대응하고 또 조선적십자회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의약품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의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도와 장비가 미비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과 우리 남한에서 예상하는 준비하는 사항이 다를 수가 있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지리적 이점 및 영향, 인적 자원의 투입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의 어떤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대응의 훈련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해외 재난 보건의료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재난시라는 부분은 아까 나왔지만 자연재해와 인공재해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뭐 지진이나
뭐 북한의 백두산이나 남한에서의 어떤 그 화산 활동 같은 것들로 큰 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인위적인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인공적인 재난이 뭐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북한이 유발한 전쟁 또는 남한이 유발한 전쟁일 때는 공동 대응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고 상대가 적이 되는 건데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 뭐 또 일본 등의 해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 그 공동으로 남북한이 대응을 한다. 이랬을 때 보건의료적으로도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틀에서 국제적인 관계와 또 이 재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 방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전제하에 공동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보건의료를 받아야 될 때, 또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보건의료를 받아야 될 때, 그리고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보건의료적인 필요가 생겼는데 각각의 국가에서 그것을 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서로가 같이 도와줘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실제로 액션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 차원의 일과 민간 차원의 일을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각각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상황별로 복잡하게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그 북한에서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공동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전제는 굉장히 서로 이렇게 그 협조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원칙은 재난 발생 지역의 어떤 재난응급의료 체계를 기준으로 재난에 대응하는데 만약 발생 지역이 우리나라일 때, 발생 지역이 북한 지역일 때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 DMAT 또 시도 DMAT 등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 재난의료 지원 체계를 따라서 꾸려서 보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제공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 지역의 질병 패턴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용이 승인될 것 그리고 국제적 필수 의약품 항목 또는 WHO 필수 의약품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수혜 지역의 의료 수준에서 의료인들의 맞추어서 치료 원칙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의료의 어떤 수준 거기에 치료 원칙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난의료 지원 의료의 물품은 의료 물품 외에 활동 물품과 치장 물품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의료 지원단의 의식주에 관련된 소모성 물품과 또 비소모성 물품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지역의 비축 상황을 파악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은 72시간 이내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지역 및 근거리로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고 5일 이내에는 현지에서 외상 및 2차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후방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및 치료 가능 제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 인접 지역에 우리나라에 72시간으로 이내로 올 수 있는 그런 인접거리라면 남한으로 이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이 72시간 이내에 비슷한 지역으로 올 수 없는, 남한으로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인접의 병원으로 보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시설이 마련돼야 되는데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 가능하도록 개인 위생시설 및 숙식이 해결 가능한 시설을 제공해 줘야 되고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나 여기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도 또 공동생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가능한 곳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현장 상황, 수혜 지역에 따라서 이동형 현장 병원 형태를 판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그 북한의 조선 적십자 회와
이런 그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교류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체계가 미리 어떤 재난 상황을 상정해서 미리 상설화되어 있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간다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남한의 의료 체계를 바로 북한에 적용할 수 없고 북한 의료진이 남한에 와서 또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의학 용어의 표현 차이, 또 환자들의 어떤 증상에 대한 표현 차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상설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백두산 폭발이 우려되거나 아니면 일본의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기관과 개인의 실질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